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예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스케치를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스케치 평면 2개의 평면에다가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면에는 이 외곽의 그림을 그려 주실 거고요. 두 번째 평면에는 이 안에 세부 형상을 생성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평면에 그릴 형상을 보게 되면 직사각형에 R50짜리가 필렛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R90짜리와 R50짜리가 형상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반지름이 20으로 되어 있는 필렛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형상은 좌우 대칭이고요. 우리 메이크 시메트릭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아크를 대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 부분을 직선으로 그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아크입니다. 아크 이 부분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면에서는요. 이 외곽 커브를 가지고 옵셋을 해서 마지막 미러 커브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XY 평면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직사각형을 그릴게요. 우리 대칭인 직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렉탱글의 세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렉탱글 세 번째 타입으로 프롬 센터로 가로, 세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길이 값을 200mm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으로 값을 주실 거고요. 자, 여기서 필렛을 주도록 할 건데요. 필렛 기능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트림 기능으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5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크레용으로 쭉쭉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구속에서 트림을 할 때 이쪽 부분이 트림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속이 다 풀려서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로 구속을 주셨어야 되는데 뉴스케치에서는 이 구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크를 4개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크 기능으로 첫 번째 타입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아크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크의 끝점과 이 아크의 끝점을 연결해서 대략적인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 잡히면 Alt를 눌러주시면은 구속 없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치수를 주기 전에 우리는 메이크 시메트릭이라는 기능으로 아크들을 대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아크 선택하고 대칭이 될 X축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리셋을 한번 눌러서 이 아크와 아크를 Y축으로 대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크의 값은 모르더라도 이 두 개의 R값이 같을 거고요. 이 두 개의 R값이 같으면서 X축과 Y축으로 좌우 대칭인 형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45와 35라는 위치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아크의 R값을 먼저 생성을 해주셔도 되지만 이 위치를 먼저 생성을 하고서 R값을 주셔야지만 형상이 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크기부터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R값을 입력을 해주실게요. 축과 아크를 선택하면 만곡점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때 45라는 값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X축과 아크를 선택하면 만곡점이 선택이 되면서 이때 35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아크에 R값을 줄게요. 90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이 부분도 50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렛으로
여기를 20만큼 값을 주시면 되겠죠. 필렛으로 2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쭉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러면 필렛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fully define으로 정의가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면에서의 스케치가 완성된 걸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피니시를 해서 모델링 환경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케치 평면을 잡을 건데요. 이번에도 스케치라는 기능 선택해서 XY 평면으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옵셋 커브를 사용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5mm고요. Y축과 라인 사이는 2.5mm입니다. 옵셋 커브를 사용을 해서 리셋을 눌러준 다음에 바깥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커브가 선택이 안 되겠죠. 위드인 워크파트 온리로 변경을 해주시면 스케치 밖에 있는 커브가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include 기능으로 외부에 있는 커브를 가지고 와주셔도 되겠죠. 위드인 액티브 스케치 온리는 지금 활성화된 스케치에서 있는 커브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워크 파트는 오픈이 되어 있는 파트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드인 워크 파트 온리로 변경을 해서 싱글 커브로 커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5mm를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두고요. 방향을 리버스로 해주시는데 영구 관계가 생성이 안 된대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Create Persistent Relation을 켜주시고요. 다시 한번 커브를 선택하겠습니다. 리버스로 커브 안쪽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커브도 5mm를 옵셋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대략적인 위치에서 수직 수평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라인과 축이 거리가 2.5이고요. 이 라인과 축이 2.5로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 트림으로 선택을 해서 지워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코너 기능 배웠죠. 코너 기능으로 남기고자 하고 싶은 코너를 선택을 해주시면 트림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림 기능과 코너 기능도 사용을 해봤고요. 제가 두 번째 평면으로 이 부분을 생성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그린 스케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자르고 싶어서 두 번째 평면을 만들었던 거고요. 같은 평면에 생성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완전히 분리가 돼 있으면 이때 미러 커브를 사용해서요.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 센터 라인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한 번에 선택해서 X축을 선택해서 OK를 해주시면은 미러가 되겠죠. 이때 Create Persistent Relation이 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호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니시를 해주시고요. 도면처럼 스케치 두 개의 평면에다가 그린 거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생성하는 방법과 치수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릴레이션, 즉 구속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옵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앞에 부분들을 응용을 하셔서 앞으로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예제도 직접 도면을 보시고 그려보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스케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